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12주째 강의를 하면서 영어 발표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강의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직접 하는 거를 제가 또 동영상을 같이 응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찍어서 아마 제가 거기 사이버 대학에 올리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발표 준비들을 지금부터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강의 같이 여기 와서 강의하는 내용들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런 발표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어 발표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당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요, Visual Aid Preparation을 어떻게 할 건가가 참 중요하다. 시각적인 자료들을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할 건가.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거. 많은 정보를 이 시각적인 자료로 우리가 얻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presentation technique, 우리가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 non-verbal communications, 그러니까 좀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어떤 의사소통하는, 뭐 심보를 이용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알아볼 건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각 자료를 어떻게 작성할 건가, 만들어 볼 건가.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인 그러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view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transparency라고 하기도 하고, OHP 한다고 해요. OHP 슬라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graphic information을 이용해서 그 슬라이드나 뷰 그래프에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는 written text를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을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다음 compensation for language barrier,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language barrier, 그러니까 예를 들어 intonation이라든지 stress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compensation, 보정해 줄 수 있는,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다. visual aid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일 수 있다. 그래서 텍스트를 만들 적에는 빽하고 블락키 폰트를 쓰라 그랬다. 아주 굴림체라든지 보딕체라든지 이러한 허물허물하지 않는, 아주 좀 딱딱하지만 그러면서 굵게 써야 되고요. 적어도 20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24 쓴다 그러는데 보통 이 위에 써야지. 한 10m 떨어져도 아마 이 정도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lower case letters를 써야겠다. 소문자를 거의 소문자로 다 썼다, 그죠? 그 다음에 길어도 15line, 그러니까 줄수를 이 한 페이지에 15줄 이상은 쓰면 안 된다. 전 10줄도 써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리고 한 줄에 40캐릭터 이상 안 쓰게끔 하는 게 좋다. 폰트를 24나 20을 가져가면 40캐릭터 넣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5, 30 몇 개 정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keywords only 이래가지고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keyword,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서 그냥 나열한다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개조식이라 그러는데 완전한 문장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또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어가 너무 많으면, 이 단어 나열이 너무 많으면 집중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픽처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림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예로 되는 것도 이런 것도 사실
그림인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림이라는 것이 사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이런 것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프로핑이라고 하는데 프로핑이 뭐냐면은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이제 전체 그림을 주고 그죠? 전체 그림을 주고 여기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끄집어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크라핑은 반대로 그냥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그냥 끊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color if possible 가능한 한 그냥 색채를 좀 넣어서 눈에 돋보이게끔 뭐 black하고 gray만 쓸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색깔들을 줌으로 해서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림으로부터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슬라이드를 만드는 어떤 스타일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때까지 설명했지만 그래프를 이용한다든지 브락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 플로우 차트를 이용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술적이고 어떤 이공계 계열의 기술적인 과학자들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뭐 이러한 테크니컬한 관계된 그런 청중들이 들을 적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그래프라든지 브락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죠 그죠? 우리도 사실은 플로우 차트라든지 브락 다이어그램, 그래프를 많이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그 소프트웨어들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엑셀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플로우 차트나 브락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험적인 결과들을 다루기에는 그래프나 브락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또는 플로우 차트, 특히 실험의 어떤 흐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적에는 플로우 차트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 이런 데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험을 진행하는 그런 진행의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 플로우 차트가 참 유용하게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n-technical audience인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교 방문을 해서 설명한다든지 아니면은 학부모님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non-technical audience도 꽤 이렇게 발표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가능한 picture, 사진들을 많이 이용하는 게 좋다. reference, 출처를 밝혀주고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진짜 유용한 픽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따와서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drawings, 뭐 제가 직접 예를 들어서 그 요즘은 그 노트패드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 뭐랍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거나 글을 쓸 수 있는 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 표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브락 다이어그램보다는 테이블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숫자로 그냥 명확하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X축과 Y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것이 뭘 뜻하는가를 마킹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적에 non-technical한 audience 같은 경우는 벌써 거기서부터 조금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테이블들을 많이 이용해 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요. 예로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comparison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게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의 타이틀이죠, 그죠? 타이틀인데 당연히
중요한 단어다 보니까. 그리고 뭡니까? 어떤 내용을 하는 그러한 약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large character를 썼습니다.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도 아주 적당하게 뭐 32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에 있어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예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컬러로 안 해놓으니까 여기가 막 헷갈리지 그죠? 한 개는 볼드, 한 개는 실선으로 해놨고요. 한 개는 점선으로 해놓고 한 개 실선으로 해놨는데 뭐 이거에 굵기로 이렇게 표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것은요. 이게 뭐 단위가 너무 제가 볼 적에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이런 것들이 횟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이나 60 이런 것도 좀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Y축이 뭔가 보는데 100, 200, 300 이걸 다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00이나 300 홀수는 생략해놔도 대충은 어느 값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X축과 Y축이 뭔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넣어도 되지만 저는 중간에 이게 뭘 뜻하는가를 명확하게 time 그래가지고 단위는 10ms다. Y축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쪽에서 output, velocity, RPM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RPM이라네요. repetition per minute 이런 뜻인데 뭐 회전하는 속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with RFLC라는 걸 이용했을 적에는 이러한 시간에 따라서 이런 behavior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 with ZN turned PID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가거든요. rising을 천천히 한다 그죠? rising을 천천히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with conventional PID 보편 이때까지 써왔던 컨벤셔널한 기존에 써왔던 PID 방법을 이용하니까 그냥 이 중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RPM이 모두 높았다. 이것들은 플랫한 거고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라이징 타임이 좀 느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의 그래프를 통해서 세 가지 조건에서 실행했던 실험들을 그 결과들을 이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함을 해가지고 비교 설명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비교 설명할 수 있다는. 근데 이런 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담아내는 것도 참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불구하고 정말 많은 학생들은요 그런 거를 나중에 그 오리진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적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 같으면 이걸 여기 안 두고 여기 안에 완전히 둡니다. 그냥 왜요? 이게도 이런 게 보여야 되잖아요. 막대가 빈 공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줄도 저는 100 단위만 그러니까 100이 아니라 200 단위로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자꾸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가야 되는 거죠. 수정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덱스들을 어떻게 집어넣을 건가부터 시작을 해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클리어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테크니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어디언스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충분히
제가 생각한 그런 제가 아까 제시했던 그러한 좀 개선 사항은 있지만 충분히 무슨 말하는가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도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서 우리가 그 다음 걸 한번 보시면요. 이 보니까는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술적 배경이 좀 약하신 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은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우리 테크니컬한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약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할 적에 이런 그림들을 픽처나 어떤 드로잉인 것,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IVN 프로토콜 can controller area network, can이라고 해놓고 controller area network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스페시픽한 그러한 결과들을 하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오버뷰 형태로 이렇게 오버뷰가 뭔가 아시죠? 배우 전체적인 이런 것을 보는 그러한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더욱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an이 뭔가 specified by 로버트 워시에 대해서 했는데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industrial, automotive 뭐 이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an은 이렇게 돼 있고, ca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hysical layer, data link layer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 연도에 따라서 97번 연도에 따라서 이 can node라는 게 쓰여지는 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한 어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graph and table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요, 별대로 그래프하고 테이블을 쓸 적에는 이런 라인 그래프에 5라인 이상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프 가지고 그 다음에 no more than 6 bars in a bar chart. 아까 전에 3개밖에 안 썼죠. bar chart 6개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차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는 할 적에는 15 items 15개 이상 안 쓰는 게 낫다. 너무 많으면은 여러분들 서로 비교하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no numbering for figures and tables. 대체적으로 우리는 피규어에 그림을 붙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볼 수 있었듯이 여기에 그림이나 이게 피규어 넘버 안 붙여놨죠. 그림 일기. 그냥 그림의 타이틀을 이렇게 figure 또는 graph의 타이틀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타이틀을.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테이블의 제목을 물론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는 그 그림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넘버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not too many colors. 우리가 컬러풀하게 만들어서 좀 더 분명하게 그다가 명확하게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하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색깔을 이용한 5개나 6개 이렇게 이상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현란해가지고 오히려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헷갈린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혼돈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컬러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볼드체를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탈릭처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한 페이지에 1개 내지 2개, 맥시멈 한 2-3개 그 정도만 써야지 너무 많이 넣어놓으면요. 그럼 언더라인도 너무 많이 되고 정말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러한 경우를 낳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우리가 horizontal하고 vertical이 있는데 저도 뭐 vertical은 쓰기도 어렵죠, 그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vertical이 쓰기가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horizontal orientation으로 우리가 쓰는 게 좋다. horizontal. 아까 전에 근데 vertical에 쓴 Y축 같은 경우는 Y축의 어떤 타일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vertical로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special care for LCD projects. 뭐 이거는 요즘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자동으로 이렇게 포커싱, 디포커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해능을 아주 클리어하게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조정이나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상태까지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발표 자료들을 비주얼 에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또한 디바이스들을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13주에서는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발표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테크니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주가 끝나면 14주, 15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준비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잘 준비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벌써 이제 그 동영상 촬영한 것도 내고 이랬는데 조원들끼리 이렇게 팀원들끼리 모여서 서로 발표하는, 연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발표 기법에 대해서 마치는 공부하고요 이 과목을 아마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13주에 우리가 마치고 그 다음에 14주, 15주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녹화해보는, 피드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